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시 어느 쪽이 더 나라망의 파괴력이 클까요? 영상의 끝부분의 결론에 앞서 우선 댓글로 탄핵 인용하라 혹은 탄핵 기각하라 를 각자의 소신대로 올려주세요. 지난 11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로써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적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소식에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탄핵 인용으로 이어질 경우와 탄핵 기각으로 귀결될 경우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어느 쪽 결과가 더 큰 파장을 불러올지 예측하는 보도와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직무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언론들은 이 경우 가장 먼저 국정 공백과 권력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임기를 마치게 되면 헌법상 순위에 따라 국무총리 혹은 다른 책임자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대통령 부재 상태가 되면 각종 국정 현안, 외교적 과제, 국가재정 운영 등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외 시장은 대통령 임기 중 파면이라는 이례적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어 금융 외환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탄핵 인용으로 인해 단기적 투자 심리 위축이 일어날 개연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하면 주식시장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거나 환율 변동성이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거시정책 방향이 임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불투명해지고 이어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책 기조가 급변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투자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긴장이 컸으나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였고 한국 내부에서 빠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점이 충격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예시로 들며 이번에 같은 안정화 과정을 밟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전국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탄핵 인용 판정이 내려진다면 탄핵 찬성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커지겠지만 반대 세력에서는 정치적 음모나 법리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써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격화되고 심한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국론의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정당 체제 전반이 재편되는 혼동이 역시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탄핵 기각으로 최종 결론이 나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국정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 대다수는 오히려 대통령이 심각한 레임덕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여야 간 대립이 극단화된 상황이므로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 갈등이 단숨에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통령 지지층은 탄핵 기각을 사법적 정당성이라며 환영할 것이나 야권과 시민단체 측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반발하며 거리 시위를 이어갈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법적으로 직무는 수행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동력이 급격히 소진되어 국회 협조를 얻지 못하는 식물정부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기각 이후에도 탄핵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이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소송 재판, 청문회, 언론 폭로가 줄지어 나올 경우 정부와 여당이 사사건건 야당이나 반대단체와 충돌하게 되어 전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당면한 경제, 사회, 안보 현안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결국 민생과 기업 활동, 대외 신인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외교 무대에서도 대통령 탄핵 기각 후에도 논란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나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한국 언론을 종합해보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이미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상징하듯이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전반에 심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가 많습니다. 탄핵 인용 시에는 권력 공백과 국정 혼란이 즉각적으로 커져 국내외 시장의 충격파가 밀어닥치고 정치적 혼돈이 단기적으로 정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 시에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긴 해도 야권 및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지속되어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쪽이든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극단적 표현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양쪽 결과가 모두 비상한 후폭풍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던 한국 사회가 이전보다 제도적 민주적으로 성숙해졌으며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충격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느 결론이 내려지든지 간에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성숙한 방식으로 발휘되느냐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이자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AI에게 물어다. 과거 대통령 탄핵 판례 비교, 인용과 기각 가능성. 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은 있었지만 위반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전원일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에 국정자료를 유출하고 사익 추구를 도운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왔고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위헌 위법의 정도면에서 노무현 사건보다 훨씬 중대하고 박근혜 사건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노무현 탄핵은 주로 발언상의 법 위반 정도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국가위기 조성을 포함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서 훨씬 무겁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사례에서 확립된 기준처럼 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해 파면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가를 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재판관 성향과 구성으로 볼 때 40역을 포함하면 보수 또는 중도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재판관들은 임명 권한자와 무관하게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정리,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4가지 핵심 위헌 위법 사안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헌법 제7-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 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배경으로 국회의 다수당의 국정마비 행위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전시나 내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탄핵소추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헌재 변론에서 재판관들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인정하는가 등을 물었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선포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현대 헌법이론상 통치행위 논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국가긴급권 남용 문제는 충분히 심판 가능합니다. 헌재 역시 계엄 선포의 구체적 사유와 정당성에 대한 소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끝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계엄은 최후수단적 권한으로서 요건이 엄격한데 이번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부적법한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계엄 선포 직후 군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정당성도 쟁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뤄졌는데 통상 계엄 포고령 1호는 언론 집회 자유 제한, 영장 제도 정지, 정부 법원의 권한 정지 등의 조치를 담습니다. 윤 대통령 경우에도 포고령으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과 정부 기능 정지가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17조 제3항은 계엄 시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만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부나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고령 1회 국회 및 선관위 업무 정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위헌 조치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이러한 포고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졌고 헌재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엄 포고령 내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재판관들은 계엄 선포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 아래 행해진 조치들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포고령 1호 자체도 탄핵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밤 군 병력과 경찰력이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포위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삼권 분립 질서에서 유례없는 일로 입법부 기능을 군이 차단한 행위입니다. 헌법은 계엄해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 여부를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군경을 진입시킨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헌 위법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도 국회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정영식 재판관은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여 대통령 측의 군경의 국회 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 질문했고 결국 대리인단도 TV 생중계 등 명백한 증거 앞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것이냐는 질의에도 대통령 측은 끝내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국회 봉쇄는 내란죄에 준할 정도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로서 중대성이 충분합니다. 헌재도 계엄이 정당하더라도 국회 활동은 막을 수 없다. 이를 막았다면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했기에 이 쟁점만으로도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계엄 선포 직후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급습하여 청사를 무력 점거한 사건도 탄핵 사유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집행합니다. 설령 계엄 상황이라 해도 선관위 업무는 특별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해석상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선관위를 장악한 것은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위협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헌재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직접 선관위 CCTV 영상 자료까지 확보하여 군 투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려 했으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요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선관위 점거는 헌법이 정한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며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무게를 갖습니다. 이 역시 계엄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로 헌법 질서 위반이므로 헌재가 강하게 문제 삼을 대목입니다. 주요 법리 및 쟁점, 이상의 사유들은 모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적법성도 살피지만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여론 동향과 정치적 영향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론은 초기엔 탄핵 찬성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직후 여론은 충격을 받아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여 탄핵 반대 여론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의 국민은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장에서의 민심도 둘로 갈렸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야권 지지자들이 모여 헌정 파괴 행위 처벌하라, 내란죄 적용 등을 외치며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현 정부 여당은 큰 타격을 입고 정권을 조기에 상실하게 됩니다. 집권 여당은 급속히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준비에 나서겠지만 탄핵된 대통령의 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국민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반면 거대 야당은 탄핵을 주도한 명분을 앞세워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유리한 고지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약 2달간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며 그 기간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인용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세력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야권 재편과 잠재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보수 진영은 큰 충격을 받겠지만 곧장 탄핵 불복 움직임보다는 차기 대선에서 심판받겠다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극렬 보수층 일부는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거리 시위나 결집을 이어갈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요구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 정책 변화가 우려되어 당분간 외교 현안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는 여당의 승리이자 야당의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복귀와 함께 국정 공백을 초래한 탄핵 정국에 대한 국민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권한 행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기각은 곧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에 대한 심판으로 비쳐 민주당 등은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노무현 탄핵 기각 당시 2004년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 국민 심판을 받은 전례처럼 내년 또는 향후 선거에서 역풍이 불어 야당이 유권자들의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당은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본인의 경우 계엄 선포라는 무리수를 뒀던 상처가 남아있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권 전반으로 보면 탄핵 기각 이후에도 여소야대 국면의 극한 대치는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야당 입법을 거부하거나 사정정국을 펼칠 수 있고 야당은 다시 거리투쟁이나 재차, 탄핵 추진 등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각 시에는 헌정 갈등의 상흔이 깊어져 국정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모두 결정에 승복하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속내를 달리하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향후 한국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20년 사이 세 번째 사례가 되면서 탄핵 제도가 일상적 정권 교체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헌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줄탄핵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요건 강화나 책임 정치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전망, 탄핵심판, 최종 결과 예측 이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판례를 통해 탄핵 요건을 높게 설정해왔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인 경우에는 과감히 파면을 결정해왔습니다. 물론 최종 평의위까지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 일부가 끝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며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압도적 향배와 명백한 헌법 조항 위반 증거들이 뒷받침되는 만큼 헌재가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따라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헌법재판관 다수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것이며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 헌재가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음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과는 인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예측됩니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여야의 긴장과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어떤 결정이든 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헌재의 현명하고도 정의로운 판단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